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3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서울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해서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임기를 1년 4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산업부 국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국정농단의 한 줄기라고 봅니다. 사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그리고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모두 탈원전 국정농단의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이 사건을 검찰은 지난 3년 이상 수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사실 서울 동부지검에서 당시 이미 관련자들 소환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압수수색만 하면 그 사건의 실체를 금방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예 수사를 스탑시켰습니다. 거의 38개월 이상 뭉갰는데, 문재인 정부가 친정권 검사들로 이 서울 동부지검을 장악하게 한 이후에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죠. 문제는 이 사건에 앞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보다도 훨씬 그 내용과 그 범위가 심각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검찰이 3년 이나 뭉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밝혀져야 될 이런 사건인데, 어찌되었든 검수완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검찰이 매우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청와대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청와대와 공모가 있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그 확정 판결문에서 이 환경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의 거대한 탈원전 프로젝트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당연히 공모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게 받아들여질지.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블랙리스트 사건 단초가 된 것은 그 김태우, 이번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의해서 드러났죠. 당시 33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감사 총 660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들 중에 100명을 골라서 감찰까지 했다는 이런 폭로였습니다. 사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처에도 그 의혹이 확산이 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산하기관 임원을 압박해서 사표를 받아낸 그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가 되고 그 장관이 구속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청와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그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검을 자신들 편인 검사들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었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팀을 거의 인사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지검장,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었고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당했습니다.
자, 대신에 친정권 검사들에게 이 서울 동부지검을 맡겨버렸는데 그 이후에 38개월 동안 수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 자, 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앞서 이 탈원전 국정농단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그야말로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조작까지 한 이런 국정농단이죠, 한마디로. 자, 최근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드러났죠.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정권 초기에 산업부에서 아주 보고서를 작성해서 2번이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라는 것이죠. 자, 2017년 5월 24일 그리고 6월 2일 산업부는 탈원전 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분석 결과였는데,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하게 되면 매년 2.6%씩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2030년에는 지금보다 40% 이상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상해서 늘어나는 국민 부담금이 약 140조 원, 즉 140조 원 이상이나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분석, 즉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사실을 묵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 당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탈원전 반대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는 앞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탈원전 국정농단이죠. 이게 진정한 국정농단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1년치 적자도 아니고 지금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7조 8천억 원입니다. 유례가 없는 적자죠. 완전히 한국전력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 탈원전의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피해를 안게 됐습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탈원전 국정농단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런 은폐와 조작과 이런 범죄들이 있었는가 철저히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하나의 격가지일 뿐이죠. 총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